티베트 동남부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끝자락. 구글 지도에서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로파족이라 불리는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땅. 세상은 그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도로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며 전통 복장과 고대 언어로 살아가는 마치 시간에서 멈춘 것 같은 공간이죠. 로파족의 삶은 철저히 공동체 중심입니다. 논밭을 함께 일구고 고기를 나누고 결혼도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결혼하면 그녀는 남편의 집으로 가서 그 가족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남편과 함께 사는 다부다처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곳에서는 오래된 생존의 방식이자 질서인 셈이죠. 이 영상은 바로 그 로파족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성, 메린의 삶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명의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 충돌, 침묵, 그리고 선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이한 결혼 풍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들, 전통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메린이 16살 되던 해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결혼,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을 만난 날로 말이죠. 메린이 16살이 되던 해, 마을에서는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의상을 입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다음 날, 노새를 타고 남편의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메린은 더 이상 자기 집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 집안의 새며느리였고 그들의 논, 부엌, 침실까지 함께 해야 했습니다. 로파족 사회에서 여성은 혼인을 통해 다른 집안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두 가문 사이의 약속이자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엔 메린처럼 자신의 의사보다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식 날 밤, 메린은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췄지만 그녀는 낯선 공간,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고요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건 기쁨이 아니라 무언의 교환이었다.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 그리고 자신. 그게 바로 그녀가 신부로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고 결혼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메린은 매일매일 자기 안의 감정을 누르며 조용히 웃는 법을 배워야 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전통은 언제부터 개인의 삶을 규정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어온 문화는 누군가에게는 보호막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린은 자신의 감정을 접어두고 첫 번째 남편 론첸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론첸. 메린의 첫 번째 남편은 과묵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고 매일 저녁엔 메린의 식사 자리를 먼저 챙겨줬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가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린은 그 침묵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웃어도, 울어도, 피곤해도 론체는 그냥 벽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밤, 메리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풀을 베다가 발을 삐었어. 근데 아무도 모르겠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건 불빛 흔들리는 램프와 창밖의 바람뿐이었습니다. 로파족 마을에서는 남편이 말이 적고 묵직한 게 좋은 남자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감정보다 책임, 말보다는 행동. 하지만 그 문화 안에서 메리는 점점 혼자인 부부 생활을 배워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렸고 그 침묵이 사랑인지 무관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무언의 거리감은 조금씩 그녀를 말라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달 뒤 그 침묵 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설 거라는 거요. 론첸의 동생이자 메린의 두 번째 남편. 그의 등장이 조용한 일상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론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채왕. 메린보다 2살 어렸지만 어릴 적부터 그녀를 누나처럼 따르던 아이였죠. 같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겨울이면 나무를 태우며 불 앞에 앉아 서로의 손을 녹이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가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나무를 패던 채왕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자리에 없으니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잘게. 메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채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고 어깨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처럼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고 그녀 역시 예전처럼 그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형제 같은 사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이상하고 낯선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파족의 일부 가문에선 형제가 같은 아내를 나누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족의 재산을 나누지 않고 노동력과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 전통 안에 개인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메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채왕이 이제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무일 없음조차도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채왕은 더 자주 메린 곁에 머물렀습니다. 말도 걸고 물도 떠다주고 작은 나무빗을 선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메리는 자신도 모르게 채왕의 눈빛을 피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번째 남편의 등장은 그녀 안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또 다른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닌 완전히 외부에서 온 남자였죠.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족, 다른 언어, 다른 향기를 가진 남자. 이름은 텐진. 그는 소를 몰고 이 마을로 온 목동이었습니다. 한 달간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였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론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부족하면 들어오는 일을 받아야지. 일을 잘하고 말이 없으니 괜찮다. 그렇게 텐진은 메린의 셋째 남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채왕은 질투했고 론첸은 침묵했고 메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텐진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파 마을의 남자들에게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메리는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 텐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동이를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였어. 단 4마디. 그날 밤 메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상태를 말해준 것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가사노동을 하는 여자, 아이를 낳는 아내로만 존재해왔다는 것을요. 하지만 텐진의 시선은 그녀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리는 텐진 곁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작은 행동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민트 잎냄새, 걸을 때마다 들리는 목걸이 소리, 그 모든 게 메린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따뜻함이 곧 새 남편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불씨가 될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 균형은 곧 깊은 갈등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로파족의 전통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은 한 명의 아내가 되어 여러 남성과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생존 전략, 노동력의 분산, 가족 재산을 나누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구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론첸, 채왕, 텐진, 새 남편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표면적으로는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엔 불안이 있었고 침묵 속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메리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각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누구와 밥을 먹을지, 누구와 잠을 잘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채왕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형 방에서만 자는 것 같아. 다음 날은 론첸이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진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소유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메리는 혼란스러웠고 그 감정의 이름조차 붙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한 여자를 나눈다는 것, 그건 공동체의 지혜일까? 아니면 개인의 감정을 짓밟은 제도일까? 어쩌면 문화라는 이름 아래 감정은 늘 후순위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순위에 밀려난 마음들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메리는 새 남편이 모두 집에 없는 틈에 마당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그녀는 처음으로 도망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6번 바뀐 뒤 메리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피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는 울음. 그건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 마을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속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론체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채왕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텐지는 아무 말 없이 나무에 칼질만 했습니다. 메리는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파족에겐 아이의 아버지를 명확히 밝히는 문화가 없습니다. 무게중심 사회의 영향으로 모두의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이 누구를 닮았는지, 울음소리가 누구와 비슷한지 속으로 비교하고 짐작하고 그리고 점점 마음이 멀어집니다. 메리는 어느 날 밤 아기를 품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그 목소리는 아이에게 닿지 않았고 오직 그녀 자신의 가슴에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혈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 남편 사이의 균형은
더욱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메리는 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더 큰 의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파족의 다부다처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 제도는 신기하고도 독특한 사회구조로 비춰집니다. 여성이 중심이 되다니 멋지야. 남편 여러 명을 둔다는 게 가능하다고? 관광객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메린에게 이 제도는 결코 로맨틱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매일의 긴장과 감정 조절,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부정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남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더 화가 났는지,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먼저 걸어야 할지, 그 판단의 실수는 곧 하루 종일 이어지는 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그저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제도 안에서의 감정이란 불편함을 만드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메리는 아기를 안고 모닥불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화야. 이건 우리가 이어온 방식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그 순간 문화란 아름다운 유산이 아니라 견뎌야만 하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빛나지만 어떤 전통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로 유지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국 변화를 향한 씨앗이 되곤 합니다. 그날 밤 텐지는 메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 마을을 떠나면 어떨까? 그 말은 처음으로 살아도 된다는 가능성을 건넨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지정해주지 않았다. 족장의 제안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판단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메린이 스스로 선택한 남자였다. 이름은 린포. 산 너머 작은 마을의 사냥꾼이었고 가끔 약초와 말고기를 팔기 위해 로파 마을에 들르곤 했다. 말이 적고 손이 거칠며 눈빛이 조용하게 따뜻한 사람이었다. 텐진과 갈등이 심해지던 어느 날 메리는 마을 어귀에서 린포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기상하게도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며칠 후 메리는 그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더 오래 머무를 생각 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대답은 그녀 안에 어떤 결심을 깨웠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새 남편은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론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채왕은 밤마다 술에 취해 돌아왔으며 텐지는 처음으로 메린을 향해 화를 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다른 남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린포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옆에 있어 주었고 하루 끝에 돈을 괜찮았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메린이 원했던 건 사랑도 보호도 아닌 존중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는 촉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곧 새 남편 사이의 갈등은 폭발하고 마는데 린포의 등장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균형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균형은 어쩌면 위태롭고 얇은 얼음 위의 평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깨졌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채왕이었습니다. 그는 린포를 향해 처음으로 주먹을 들었고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 속엔 자격 없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 그리고 별표 싫고 싶지 않은 누나 별표에 대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론체는 말없이 사라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들판에서 혼자 불을 피우며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말 없는 사람의 분노는 더욱 조용히 깊이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텐진. 그는 처음으로 메린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구나. 그 눈물은 질투이자 슬픔, 그리고 사랑의 포기였습니다. 메리는 그들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남편에게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온전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남편 사이에서 균형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조차 무의미해진 듯 했습니다. 결국 새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같은 집 안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틈 속에서 메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합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로요. 그 결정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들판에서 젖은 옷을 널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닐지도 몰라. 그건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메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린포가 기다리고 있는 외곽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망일까요? 아니면 추방일까요? 사실 그건 해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세상과 마주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죠. 론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왕은 한동안 마을을 떠돌다 돌아왔고 텐지는 며칠 후 조용히 집을 비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잡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를 쫓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그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마지막 침묵은 그녀에게 선택의 문을 열어준 배려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린포와 함께 산을 넘으며 메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 시작돼. 그 말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작은 마을의 흙집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메린. 하지만 새로운 시작엔 과거의 상처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자신이 떠나온 시간들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산 너머 작은 마을. 메린과 린포는 흙벽에 작은 집을 짓고 직접 밭을 갈며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따뜻했고 마을 사람들의 인사도 친절했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메리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일어나 감자를 심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밤은 달랐습니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으면 갑자기 론첸의 묵직한 침묵이 떠오르고 채왕의 눈빛, 텐진의 마지막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갔던 시간. 그 시간들은 지금 이 고요한 삶 속에서 불쑥불쑥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린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런 린포의 존재에 처음으로 별표 잔전하다 별표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린포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정말 오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 그 말에 린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의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메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걸 안아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그녀는 다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고요하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곧 과거가 예기치 않게 그녀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메리는 다시 밭에서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그녀의 손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표정은 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노트를 펴며 물었습니다. 로파족의 결혼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메리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오래된 지혜였어요. 자원을 나누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었죠.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로파족의 결혼은 분명히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험한 자연 속에서 한 여성을 여러 남성이 지켜주는 시스템. 분담된 노동, 공유된 책임. 하지만 감정은 그 어떤 제도보다도 복잡합니다. 사랑과 질투, 소속과 고립, 자유와 의무. 그 감정들은 종종 제도 바깥에서 흐르곤 했습니다. 메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전통은 지켜야 하지만 어떤 전통은 질문해야 해요. 무조건 따르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이 방식 안에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 그 질문은 로파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메린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메리는 더 이상 누구의 이야기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파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녀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자국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가정을 버린 여자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는 자유를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기라 말했습니다. 진실은 그녀 스스로도 답을 모른다는 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메리는 그 감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고, 그래서 그녀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감정과 삶의 방식에 얼마나 솔직한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이고 연인이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메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메리는 낯선 이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선택과 상처,
용기와 침묵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말 한 줄이 다른 이의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간이 각자의 진심이 머무는 따뜻한 이야기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여성의 삶, 또 다른 문화의 선택 속으로 함께 여행해 보아요. 그럼 오늘도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선택이 존중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